예,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엽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부총리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을 부추기면서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14년부터 LTV DTI 규제 완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더해져서 가계대출이 폭등하였고 유동성 과잉,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뇌관이 돼서 문재인 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에 50bp가 인하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금리 인하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요. 거의 모든 완화 수단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기업 투자 촉진에 효과가 없다. 금리 인하가 성장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한계 기업의 연명만 시켜줄 뿐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늦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향후 가계부채도 향후 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50bp가 내렸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서 내렸느냐? 이렇게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내렸느냐? 거기를 봤더니 안종범 수석의 문자 메시지에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습니다.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준다 했습니다. 강효상 선배란 조선일보의 당시 편집국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이렇게 뜹니다. 경기부양 팔짱 낀 한은의 시대차고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을 기획기사로 조선일보가 계속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한은이 끌어올려야 된다. 저렇게 해서 계속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기획기사로 한은을 공격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를 하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문자 내용은 이미 조선일보 강효상 선배와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당시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부위원장이 안종범 수석과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이진석에게 이미 넘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가 쭉 이 한은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라는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자를 보면은 형님 조선이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이게 세게 도와준 겁니다. 한은이 금리 50bp를 내리도록 서별관 회의를 열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종범 수석에게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서별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서별관 회의에는 총재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까? 2015년 2월 3월에 서별관 회의는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때 서별관 회의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장관끼리 모이는지는 몰라도 저는 서별관 회의에 그때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참석을 안 했습니다. 서별관 회의는 총재가 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최경환 전 장관의 요구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됐는데 이번에 드러난 문자 내용 그리고 이 시나리오대로 실행된 조선일보의 기사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명백히 반대하는 이유들이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50bp가 인하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언론, 금융당국, 기재부, 청와대가 한 팀이 돼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문자 메시지 난 거를 저도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상 금시초문의 일이었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어떻게 주고받았을지는 몰라도 그때 금리와 관해서는 거기 나오는 안종범 수석하고 협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시나리오가 정교하지 않습니까? 언론과 이렇게 쫙 해서 기획기사를 바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바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그 정황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15년 금리 인하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때의 경기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만에 전망치를 3.9에서 3.1로 낮춰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았는데 특히 수출이 그 당시 그야말로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물가는 그 제가 당시 물가 그 목표가 당시에 3%인데도 총재님,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쭉 또 봤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금리 인하에 반대했던 금융통화위원들의 의견이 지금 경제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는 이 금리 인하의 과정에 당시 금리 인하의 결정이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총재님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때 경제 상황은 저희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할 정도로 한국은행에 대해서 대단한 압박이 많을 때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하는데 한국은행이 뭐 하고 있느냐고 할 정도인데 그때 심지어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조선일보에 저런 기획 기사가 저렇게 뜬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한국일보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기획 기사가 떴는데 그 기획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금융위원회와 안종범 수석 간의 문자 통화 메시지로 봤을 때 그렇게 짜고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착착착 진행이 됐는데 한국은행만 금리 인하하는데 아 우리는 전혀 그것과 무관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서별관 회의에 한국은행에서 참석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인가요? 서별관 회의는 저희가 참석한 서별관 회의는 없었습니다. 그날 2015년 말씀하신 2015년 예를 들면 2월이라든가 3월에는 제가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총재님은 참석 안 했는데 아닙니다. 한국은행에서 전혀 참석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경환 당시에 경제부총리나 안종범 수석 금융위원회하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좀 의원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부의 압박을 받아서 금리를 조정만큼 금통위가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금통위원들에다가 정부의 뜻을 전달하거나 언급하거나 협조를 당부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통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금통위원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한 적이 없고 저들이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금통위가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그럴 가능성을 거의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금통위원들이 총재 아니면 정부가 말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전혀 아닙니다.